올해 무더위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면서 전남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벼멸구가 확산되고 농업 용수가 줄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화공동선언 6주년 평화회의 참석을 위해 전남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한반도가 마주한 과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학생 인권 보장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 교사노조는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허영만 작가의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추석이 지났지만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그치지 않자 해충인 벼멸구가 확산되고 농업용수도 부족해지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수확기를 앞둔 전남 해남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탐스럽게 익어야 할 벼들이 누렇게 말라 쓰러져 있습니다. 벼대 아래쪽에 서식하는 벼멸구가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벼가 말라 죽은 겁니다. 벼멸구로 인해 벼대는 이렇게 마른 채로 쓰러져 있습니다. 방제를 4번이나 했는데 멸구가 잘 안 죽어가지고요. 지금 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일 모레 수확하게 생겼는데 지금 약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전남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약 7,000헥타르. 지난해보다 38배 이상의 피해 규모로 평년보다 1.7배 많습니다. 9월 중순이 넘도록 폭염이 이어지면서 벼멸구가 대량 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농업용수도 비상입니다. 지난 19일 밤사이 전남에서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내려 저수지에 물이 찼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남의 완도와 강진, 고흥 등은 저수율이 30%도 되지 않아 평년 저수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엔진 용수기 등을 지원해 농업용수로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라남도도 방제비 32억 원을 편성하고 오는 22일까지 벼멸구 긴급방제에 나섭니다. 지금 벼멸구까지 발생을 해서 농업인들 실험이 상당히 지금 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의 실험을 덜어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지금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조속히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해충과 농업용수 부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 수확을 앞두고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남 영암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참석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 현대 바이라한 호텔 목포에서 열린 평양 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현 정부가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국면을 맞고 있다며 속히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평화회의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김부겸 전 총리,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박지원, 정동영 등 국회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남 교사노동조합이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교사노조는 이른바 학생 인권 보장법이 기존 교육 관련 법령이나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학칙 등과 충돌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서 학생의 권리를 18개 조항으로 다루고 있지만 책임에 대한 조항은 단 2개뿐이라며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공휴일이 많아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남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웃으며 즐길 수 있는 만화를 주제로 한 전시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송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각지를 대표하는 음식을 주제로 맛의 기행을 담은 식객. 지난 2006년부터 영화로 각색돼 총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끈 타짜. 서유기를 소재로 손오공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나라라 슈퍼보드. 모두 허영만 작가가 그려낸 대표 작품들입니다. 지난달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막을 올린 이번 전시는 전남 지역 출신 작가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 가운데 여수 출신인 허영만 작가의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며 시대상이 담긴 작품 3개를 담아냈습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허영만 작가의 집필 과정이 담긴 기록 2만여 점과 주요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장을 넘기며 장면 하나하나에 울고 웃었던 관람객들은 추억을 떠올리며 반가움을 느낍니다. 슈퍼보드는 어렸을 때 보고서 허영만 작가님의 작품인지는 몰랐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들고요. 책 말고 이곳에서는 작가님의 그 작품의 스토리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작가님을 좀 이해하는데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시대를 거치며 대중문화예술로 자리 잡은 만화의 예술적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만화가 드라마나 영화 등으로 재창작돼 예술 매체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남 도립미술관이 지역 출신 작가의 발자취를 주목한 데 이어 국내 미술관으로는 처음으로 대규모 만화전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된 작품이 허영만 작가의 작품이라고 인식이 되는 점이 많아서 그거의 다른 점, 그리고 그 허영만 작가가 원작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디어 영상을 함께 구성을 하였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묵직한 주제를 웃음과 눈물로 풀어내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허영만 작가의 작품들. 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수많은 법안들 가운데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 법안들을 들여다봅니다.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입니다. 철강은 흔히 산업의 쌀로 불립니다. 그만큼 기초가 되는 필수 산업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철강 산업을 지키려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은 어떤 법인가요? 네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2022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제정이 된 겁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이러한 그 국가 첨단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이라든가 기업의 또 민간 투자를 갖다가 원활하게 하고 세액 공제도 하고 빠른 인허가 등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법이죠. 그 법에 철강도 포함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이번에 제가 발의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생필품, 건설, 건축, 선박 할 것 없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 철강인데 이 철강을 생산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석탄을 쓰다 보니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은 앞으로 이거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세계 산업의 핵심은 탄소 저감 기술이에요. 그게 경쟁력의 핵심 중심이에요. 그래서 철강도 수소 환원 제철로 해서 수소를 사용해서 탄소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블루 수소를 이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한 기업의 입장에다 두면은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특화 단지도 만들고 관련 기업들이 그쪽에 와서 기술 개발과 설비를 다 바꾸는 그러한 작업들을 함께 진행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왜 이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경제 안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해당 산업을 굉장히 육성시키고 또 상대를 갖다가 그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개우해야 세제 혜택인데 세제 혜택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이 되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철강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첨단 전략 산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빨리 전환을 시키고 그런 사양 산업으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소 환원 제철로 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갖고 고급 철을 생산해 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다양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지역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광양제철이 우리 지역구에 있는데 광양제철이 세계 제1의 제철강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00톤급 고로를 가지고 있는 곳이 광양제철에 있습니다. 국가 산단입니다. 이건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혁신 산업입니다, 사실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효과를 좀 가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요, 그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그 특화 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되면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기업을 하게 되면은 SOC 투자라든가 인프라가 일단 구축이 되고 그리고 관련된 기술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기도 용이하겠죠. 그리고 기업들 간에 서로 이렇게 협력하기도 좋아질 테고 민간 투자도 끌어오기 좋아질 테고요. 인허가라든가 뭐 제반 시설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그리고 뭐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역시 또 받을 수 있고요. 장점이 굉장히 많죠. 의정 활동 어떻게 하겠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순천은 명품 주거, 광양은 미래 산업, 방금 말씀드렸던 구례는 생태문화, 곡성은 관광 특구 그렇게 해서 하나의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서 살기 좋은 우리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만들어가고 싶은 계획입니다. 고흥 녹동 신항 여객선 터미널 앞바다에서 화물선이 좌초돼 여수해양경찰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여수해경은 20일 오전 6시 52분 3,000톤급 화물선 A호가 수심이 낮은 해역에 좌초된 것을 발견하고 연안 구조정 등을 급파한 뒤 예인선을 이용해 옮겼습니다. A호는 제주 성산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녹동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조류로 인해 좌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짜 석유 등을 불법 유통해 적발된 주유소가 1,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200곳이 넘는 주유소가 이른바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모두 1,154곳에 달했습니다. 불법 행위별로 보면 품질 부적합이 전체의 58%인 672곳으로 가장 많았고 등유 섞기, 정량 미달, 자동차 연료로 등유 판매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 S오일, GS칼텍스, 알뜰주유소, 상표 없는 주유소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경찰이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집중 단속이 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나 개선이 필요한 교통시설과 신호체계, 현실과 맞지 않는 법 또는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의견 개진을 희망할 경우 다음 달 4일까지 전남경찰청 공식 누리집 공지를 참고해 제출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